22페이지고요. 화학식량, 뭐 여기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워낙에 중요한, 기초가 중요한 파트라서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무엇을 하고 싶었어요?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재고 싶었어요.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측정해가지고 몇 g인지 알아내서 이걸 실험하는데 이용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원자 한 개 질량은 엄청 가볍겠죠. 이걸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10의 마이너스 20 몇 제곱 막 이렇게 나와요. 원자 한 개의 질량. 맨날 연구하는데 10의 마이너스 20 몇 제곱 이걸 붙여서 계산하다 보니 짜증이 났죠. 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너무 작으면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짜증나서 못 쓰겠다. 우리 요 쓰기 어려운 숫자를 좀 쉬운 숫자로 바꿔서 쓰면 어떻겠니? 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탄소를 기준으로 잡기로 약속했어요. 탄소를 기준으로 잡기로 약속했어요. 탄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입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조리는 분 나오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어. 탄소는 원자 번호 몇 번? 6번. 원자 번호는 어디에 붙이죠? 여기에 붙여서 표현합니다. 원소기호의 왼쪽 아래 여기가 원자 번호 붙는 위치죠? 원자 번호는 뭘 가지고 정한 거예요? 양성자수. 전자수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양성자수로 정한 거예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 개수로 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탄소는 기본적으로 양성자가 6개예요. 자, 원자핵 안에 양성자만 있겠습니까? 중성자도 있어요. 일반적인 탄소는 양성자 6개, 중성자도 6개를 가져요. 그럼 합치면 몇 개예요? 12개.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개수가 요 왼쪽 위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붙는 이 숫자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질량수. 많은 친구들이 질량과 질량수를 헷갈리는데 질량은 정말 말 그대로 질량이고요. 질량수는 개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알겠어요? 질량이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쟤는 개수기 때문에 소수점 같은 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합친 거예요. 일반적인 탄소는 이렇게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해서 질량수 12짜리 탄소예요. 얘를 기준으로 삼기로 약속했어요. 얘의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우리 12로 정합시다 라고 그냥 약속해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12g이라는 소리예요? 절대 아니죠. 그렇게 나갈 리가 없죠. 탄소 원자 한 개 질량은 겁나게 작아요. 근데 이걸 그냥 10이라고 하자라고 지들 멋대로 정한 거예요. 그럼 이 12는 진짜 질량, 가짜 질량? 가짜 질량. 자, 가짜 질량이라는 말을 유식한 말로 상대적인 질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대적인 질량 가짜라는 소리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자, 가짜 질량이니까 여기 뒤에 단위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원자량이라 그래요. 원자 하나의 질량을 가짜로 그냥 잡은 거예요. 왜? 쓰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쓰기 편한 숫자로 그냥 정했어요. 이게 원자량입니다, 여러분.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잡은 거예요. 탄소 원자의 원자량은 12g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안 돼요. 원자량은 단위 붙이는 거 아니에요. 탄소 원자의 원자량은 12다.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얘를 12로 잡아놓고 이제 다른 애들을 걸 잡는 거예요. 얘가 기준이에요. 실제로 수소 원자 같은 경우 수소 원자 12개를 모아놔야 탄소 원자 하나랑 질량이 같아지거든요. 근데 얘 거를 12로 잡았잖아요. 그럼 수소는 원자량이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교해서 나머지를 잡은 거예요. 탄소를 12로 잡아놓고 나머지 건 비교해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다 가짜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얘네들 원자량 얼마냐? 자, 몇 가지 중요한 원자들의 원자량을 한번 써보자면 탄소 12 알려드렸고 수소가 1, 질소가 14, 산소가 16, 뭐 요 정도예요. 얘네가 제일 많이 나오는 원자량. 아이고야, 제가 요 단어는 구멍이 생기면 안 된다고 10분 전에 말을 했는데 여기까지 됐습니까? 아, 그러면 이 수많은 원자들의 원자량을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주 쓰는 것들이니까 제가 적어놓고 여러분들 보시라고 참고하시라고 적은 거고요.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원자량은 이걸로 끝이에요. 기준만 여러분은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 원자량은 문제에 다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얘를 한번 생각해보자. CO2. 여러분, 얘는 원자 여러 개가 모였네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분자. 그럼 이 분자의 상대적 질량 구해볼까요? C1이 생략된 건 알죠?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란 뜻이잖아요. 탄소는 12예요. 산소는 16이에요. 여러분, CO2는 그럼 상대적 질량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44. 계산됩니까? 자, 이게 분자량이에요. 너무 쉽죠? 얘 분자의 상대적 질량 안에 있는 애들 다 더한 겁니다. 이게 분자량이에요. 그럼 분자량도 진짜 질량이야? 아니죠. CO2 분자 하나가 진짜 44g이겠어요? 아닙니다. 그냥 탄소 원자를 12로 잡고 이산화탄소랑 비교해보면 12대 44의 비율이라는 소리예요. 가짜 질량이니까 어차피 다 단위 없어요. 원자한테 붙는 건 원자량, 분자한테 붙는 건 분자량.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쉽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요? NA는 원자량이 23이에요. CL은 23, 아이고, 뭐야, 35.5예요. 그러면 NaCl은 총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8.5가 되는 거잖아요. NaCl의 분자량은 58.5다. 맞아요, 틀려요? NaCl의 분자량은 58.5이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얘가 분자가 맞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CO2는 분자가 맞아요. 그래서 얘는 분자량이라고 불러도 돼요. 근데 얘의 가짜 질량 58.5는 분자량이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NaCl은 분자가. 이거 놓치면 끝장인데. NaCl은 분자가 아니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NaCl은 분자가 아니니까요. 그럼 쟨 분자가 아니고 뭔데요? NaCl 같은 애는 분자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온 결정. 왜 쟤는 분자라고 부르면 안 돼요? NaCl은 이따위로 생겼으니까. 내가 NaCl이라고 썼어. Na 하나, Cl 하나, 하나씩 붙어갖고 둘이 막 이렇게 돌아댕겨.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얘네 수많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엄청나게 몰려서 같이 댕기는데 개수를 다 세보니까 그 비율이 1대1이야 라는 소리잖아요. 저런 애는 분자라고 안 해요. 내가 CO2 이렇게 쓰면 얘는 진짜 탄소 하나에 산소 둘이 맞아요. 셋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니에요. 그치요? 그럼 얘는 분자가 아니니까 얘 가짜 질량은 분자량이라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런 애는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분자량이라고도 못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자, 이런 애들은 화학식량이라고 합니다. NaCl은 분자량이라 부를 수 없어요? 그럼 뭐라 불러요? NaCl의 화학식량이 58.5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NaCl의 화학식량이 58.5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됐습니까? 자, 근데 얘는 원자량이잖아요? 요건 분자량이고 요건 화학식량이고 이 원자량과 분자량이 다 화학식량에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 화학식량 안에 원자량도 있고 분자량도 있고 분자량이라고 부를 수 없는 애들도 다 화학식량에 포함되는 거라서 이게 분자량이라고 불러야 돼 말아야 돼 헷갈리죠? 그럼 그냥 화학식량이라 하세요. 다 맞아요. 알겠어요? 자, 앞으로 제가 화학식량, 원자량, 분자량을 막 뒤죽박죽 섞어서 쓸 거예요. 실제로 문제에도 그렇게 나올 거고요. 다 똑같은 소리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먹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얘네들도 그냥 다 화학식량이라 불러도 돼요. CO2의 화학식량 44 맞아요. 저게 제일 큰 범위의 이름이니까. 이해했어요? 오케이. 여러분 설마 분자인 것과 분자가 아닌 것 구분 못하는 거 아니죠? 분자가 아닌 것은 어떤 애들이 분자가 아니에요? 뭐가 들어있는 애들? 금속이 들어있는 애들. 금속이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분자 아닌 거 알죠? 얘네는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분자. 요거는 금속, 비금속. 아이고 금속이 들었네? 분자 아니구나. 그러면 화학식량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 문제를 푸시다 보면 간혹 실험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험식. 실험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C2H4, C3H6, C4H8이 있어요. 자, 얘네들
쟤네들은 분자가 맞습니까? 셋 다? 분자예요? 아니에요? 저 세 놈. 분자예요. C, H 다 비금속이잖아요. 그죠? 다 분자예요. 근데 분자식이 다 다르네요. 다 다른 분자거든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네요. 쟤네 공통점이 뭐예요? 다 C와 H가 몇 대 몇이에요? 비율이 1대2인 건 다 똑같죠? 맞습니까? 자, 요 비율만 가지고 식을 써볼게요. 비율만 가지고. 모두 비율이 CH2죠. 이렇게 비율만 가지고 쓴 식. 이게 실험식이에요. 쟤네는 분자식은 다 달라요. 근데요, 실험식은 다 똑같아요. 얼마로? CH2로. 이해하셨습니까? 가장 간단한 비율만 갖고 쓴 식을 실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실험식 요 놈의 가짜 질량 구해볼까요? 탄소가 하나당 12, 수소가 하나당 1 계산해보면 이게 14가 나오잖아요. 이게 실험식량이 됩니다. 실험식의 가짜 질량, 이게 실험식량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얘네는 분자량은 다 달라요. 하지만 실험식량은 다 똑같은 거죠. 왜? 실험식이 같으니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가 맞습니까? 얘네는 분자식과 실험식이 다르지만 분자식과 실험식이 같은 애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메테인을 생각해봐요. 얘 이거 분자식 맞습니까? 분자식이죠. 분자니까요. 얘 이거 실험식 맞습니까? 맞아요. 얘 더 이상 간단하게 약분 안 되잖아요. 그럼 저거 분자식이자 실험식인 거예요. 얘처럼 분자식과 실험식이 똑같은 애도 있고 얘네들처럼 안 똑같은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자, NaCl. 이거 실험식입니까? NaCl 실험식이니? 정신 좀 차려. NaCl 실험식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온 결합 물질의 식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몰려있지만 얘네들 개수 B가 1대1이다. 애초부터 가장 간단한 정수 B로 쓰는 게 이온이잖아요. 따라서 이온의 화학식,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100% 실험식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자기 화학식이 곧 실험식이에요. 100%. 근데 분자는 분자식과 실험식이 다를 수도 있고 얘처럼 같을 수도 있어요. 분자마다 다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분자량, 원자량, 화학식량이 뭔지 표현을 다 해놓은 것이고요. 23페이지로 넘어가면 몰이 나옵니다. 몰. 자, 몰은 뭐냐? 화학식량은 너무 원자 분자 질량이 작아서 숫자가 너무 작아서 쓰기가 어려워가지고 가짜 질량을 정한 게 화학식량이고요. 몰은 원자와 분자의 개수를 세겠다는 거예요. 원자 분자의 개수를 세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원자 분자의 개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큰 수예요. 자, 그럼 큰 수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라니 너무 힘들어. 큰 수를 쉽게 세는 방법은요? 큰 수를 쉽게 세고 싶어요. 묶음으로 세시면 되겠습니다. 묶음으로 세시면 되겠습니다. 계란 100개를 세는 건 오래 걸리지만 계란 판을 하나 갖다 놓고 계란 한 판 다 채워. 몇 개예요? 계란 30개. 그럼 한 판, 두 판, 세 판. 그럼 벌써 90개잖아요. 10개만 더 세면 100개잖아요. 묶음으로 세면 큰 수도 쉽게 셀 수 있다고요. 그래서 원자나 분자도 묶어서 세기로 했어요. 그럼 몇 개씩 묶을까요? 100개? 1000개? 10,000개? 자, 우리는 몇 개씩 묶기로 했습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를 묶어서 1몰이라는 단위로 세기로 했어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를 묶어서 1몰로 세기로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2몰이면 몇 개예요? 여러분 몰은 이렇게 영어로 MOL 쓰셔도 되고 한글로 몰 쓰셔도 되고 여러분 편하신 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2몰이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의 2배겠죠. 맞아요? 3몰이면 이거의 3배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어떤 분자가 N몰 있어요. N몰. 이게 개수로는 몇 개란 뜻이에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곱하기 N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이걸 개수로 고치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거꾸로 자 어떤 입자가 이만큼 개 있어요. 그럼 이건 몇 몰이 되는 거예요? N몰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몰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몇 개 있다. 이거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이 숫자로 나눠주시면 다시 몰로 바꿀 수 있어요. 잘 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어떤 입자가 1.204 곱하기 10의 23제곱 개 있습니다. 이거 몇 몰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몰을 개수로 바꿀 때는 몇 개로 바꾸고 싶으면 6.02 곱하기 10의 23을 곱해주시면 되고 개수를 몰로 바꿀 때는 6.02 곱하기 10의 23을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6.02 곱하기 10의 23으로 나누시면 이게 얼마가 나오죠? 얘를 제가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12.04로 바꿔볼게요. 얘를 12.04로 바꾸면 지수가 22로 바뀌죠? 그럼 얘가 2가 되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 해가지고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 이거 5분의 1몰이구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다시 몰을 개수로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을 곱해요. 개수를 몰로 바꾸고 싶어요. 6.02 곱하기 10의 23으로 나누어요. 요 6.02 곱하기 10의 23 숫자가 너무 길어요 선생님. 숫자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수? 아보가드로 수. 몰을 개수로 바꾸고 싶어요? 몰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요. 개수를 뭘로 바꾸고 싶어요?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요. 선생님 아보가드로 수 이름도 너무 긴데요? 자 앞으로 기호로도 많이 나와요. NA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예요. 이렇게 나오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기라는 뜻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H2O를 제가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물분자요. 물분자. 얘가 3몰 있어요. 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물 3몰. 여러분 이게 앞에 뭐가 안 붙어 있으면요. 그냥 물 3몰이야 이러면요. 물 분자로 무조건 3몰이란 뜻이에요. 몰수의 기본은 분자입니다. 항상 분자수가 기본으로 주어져요. 몰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 아, 물 분자로 3몰. 여러분 그러면 이 안에 총 원자로는 몇 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요. 왜 몰만 붙으면 갑자기 다 계산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H2O 분자가 3개 있어요. 분자로 3개. 그럼 원자는 몇 개 있는 거예요? 9개. 이러면 되게 쉽죠? 자, H2O 분자로 3몰 있어요. 그럼 원자로 몇 몰 있는 거예요? 9몰이요. 개수나 몰이나 뭐가 달라요? 이 덩어리로 3몰이 있는데 한 분자당 원자가 3개씩 들었으니 원자로는 9몰이 되는 것이지요. 이해했습니까? 진짜 당연한 얘기잖아요, 선생님. 그런 거 같죠? 여러분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이제 해골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아예 공식화합니다. 자, 앞으로 이거는 공식으로 암기하십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공식. 문제에서 원자수를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이거 원자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여러분 공식은 외울 때까지 제가 한 500번 말할 거예요.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일단 문제에 원자수가 나오면 이 공식부터 쓰세요. 나중에는 안 써도 풀려요. 익숙해지면. 근데 지금 처음이잖아요. 귀찮아도 써요. 왜 내가 이걸 자꾸 쓰라고 하냐면 이런 문제는 쉬워요. 이런 문제는 자 그래서 원자가 몇 몰인데 아 분자가 3몰인데 한 분자당 원자가 3개씩 들었으니 곱해서 원자는 9몰이야.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쉽죠.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에휴 안 요지라리야 정말. 왜?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CH4 이렇게 줘놓고 이 안에 수소 원자수로 3몰 있어요. 분자수는 몇 몰이냐. 이렇게 준다고요. 이러면 해골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문제에 원자수가 주어지면 이 공식을 떠올리세요.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를 떠올리시고 자
자, 원자수는 산물. 분자수 곱하기 분자수 몰라. 한 분자당. 자, 근데 수소 원자죠? 그럼 여기도 한 분자당 수소 원자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한 분자당 수소 원자 몇 개? 4개. 그럼 분자수로는 얼마가 돼요? 아, 분자수로는 4분의 3몰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공식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원자수 구하라 그랬으면 너무 쉬워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당연히 이건 당연한 소리잖아요. 근데 원자수를 줘놓고 분자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공식으로 외운 다음, 아,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인데 분자수를 모르네. 아하, 4분의 3몰. 수소 원자만 물었으니까 여기도 한 분자당 수소 원자수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분자수는 4분의 3몰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식인지 이렇게 나와요. 자, 오늘의 첫 번째 공식.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다음 주에 왔는데 이 공식을 모른다. 가만 안 둘 거예요. 외워야 돼요. 오늘은 공식 외우는 날이에요. 공식 외우는 날. 자, 첫 번째 공식 됐습니다. 몰 넘어가고요. 우리 지금 2가지 배웠어요. 하지 마요. 우리 지금 2가지 배웠어요. 1.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이 뭐냐. 아, 이거 가짜 질량이야. 단위도 안 붙어. 그냥 탄소를 12로 잡고 기준으로 삼아서 한 거야. 그 다음 몰 배웠어요. 몰은 뭐야? 묶어서 세는 거야. 몇 개씩?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씩. 이걸 1몰이라고 불러. 딱 이거 2개 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으로 갑니다. 여기 몰과 질량이라고 나와 있죠? 아까 전에 우리는 원자량의 기준을 탄소로 잡기로 했어요. 사실은 탄소도 원자번호 6번에 질량수 12. 여러분 지구상의 이 세계의 모든 탄소가 다 질량수 12는 아니에요. 가끔은 질량수 13짜리 탄소도 있고요. 가끔은 14짜리도 있어요. 근데 같은 탄소니까 양성자수는 6개로 다 똑같거든요. 그럼 결국 무슨 개수가 다른 거예요? 중성자수가 다른 거예요. 탄소가 이렇게 종류가 많아서 야, 이 중에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 정확히 질량수 12짜리요 라고 콕 집어줘야 돼요. 쟤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자연계에 얘가 99%예요. 얘네 둘이 합쳐봐야 1% 될까 말까. 그래서 여러 개의 탄소가 있으니 우리는 그 중에서도 질량수 12짜리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어. 얘의 원자량을 얼마로 하기로 정했냐? 12로 하기로 정했어. 하지만 이건 진짜 질량이 아니지. 탄소 원자 한 개가 진짜 12g이란 얘기는 아니잖아. 자,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여기다가 이 탄소 원자를 1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를 모아서 이렇게 여기다 놓을 거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모아놨어요. 그런 다음 얘를 갖다가 저울에 빡 올릴 거예요. 자, 질량은 얼마가 나올까요? 그러면 정말 12g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원자량은 진짜 질량이 아니에요. 하지만 얘를 갖다가 1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질량이 얼마가 나와요? 12g이 진짜로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물 같으면 석호! 다음 시간에 아주 헛소리만 해 진짜. 이거 오늘 잠을 큰일 나요. 왜 그래 정말. 나 이거 뭘 첫 시간에 이렇게 많이 자는 거 처음 봐요. 미쳐버리겠네 정말. 여러분 물 분자를 예로 들면요. 얘가 분자량이 18이에요. 수소가 하나당 1에 산소가 16. 이게 정말 물 분자 하나가 18g이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치요? 그치만 이 물 분자를 1몰 6.02 곱하기 10에 23제곱개 모아놓잖아요. 저울에 빡 올리면 진짜 18g이 나온다니까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 1몰 질량 어떤 분자나 원자를 1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모아놓으면 정말 질량이 얼마만큼 나와? 지 원자량 분자량만큼 나온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따라서 1몰 질량 이꼴 뭐랑 같아요? 지 화학식량이랑 같아요. 1몰 질량은 지 화학식량에 그램 붙인 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1몰 질량 이꼴 화학식량, 1몰 질량 이꼴 화학식량.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요 1몰 질량 앞에 1자를 생략했습니다. 그게 몰 질량이에요. 1몰 질량 앞에 1자를 생략했어요. 그게 몰 질량이에요. 결국 몰 질량 이꼴 화학식량인 거예요.
앞으로 몰 질량 나오면 이놈의 원자량 분자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화학이 왜 어려워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표현이 겁나 많아서 화학식량이라 표현하면 되는 걸 꼭 몰질량이라고 표현해요. 꼭 1몰 질량이라 그래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여러분, 얘는 분자량이 18이란 말이죠. 그럼 정말로 1몰 모아놓으면 18g이 돼요. 그럼 2몰 모아놓으면 2배 나오겠죠? 36g. 3몰 모아놓으면 3배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n몰 모아놓으면 질량이 얼마가 나와요? 자기 화학식량 곱하기 몰수만큼 해야 자기 질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걸 n으로 나눠볼게요. 몰수로 나눠볼게요. 그럼 몰은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눈 것과 같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문제를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물 분자가 질량으로 0.9g 있어요. 몇 몰이니? 질량을 줘놓고 뭘로 바꾸라고 해요. 그럼 질량을 뭘로 바꾸고 싶으면 무엇으로 나눠요? 화학식량으로 나눠요. 자, 물 화학식량 아까 얼마라고? 18. 이건 여러분들 구할 수 있게 문제에 원자량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화학식량이 18이니까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18분의 0.9. 그러면 얘는 20분의 1몰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몰을 구하는 식 제가 하나 알려드렸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개, 몇 점 몇 곱하기 10의 몇 제곱 개 이렇게 있으면 무엇으로 나눠야 몰이 된다? 아보가드로수 6.02 곱하기 10의 13제곱으로 나눠야 몰이 된다. 2번, 만약에 문제에서 질량을 줘요. 그럼 무엇으로 나눠야 몰이 돼요? 화학식량으로 나눠야 몰이 돼요. 지금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문제에서 개수를 주든 질량을 주든 그 어떤 힌트를 줘도 여러분은 무엇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몰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몰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왜게요? 앞으로 여러분은 이 몰을 이용해서 모든 계산을 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량이든 개수든 주어지는 즉시 일단 몰로 바꾸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개수를 줬어요? 아보가드로수로 나눠요. 질량을 줬어요? 화학식량으로 나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게 몰과 질량이에요. 더럽게 길게 썼죠?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요 얘기가 다예요. 그리고 다음 장, 이번엔 부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몰 공식 2개 배운 거 기억나요? 몰 공식 2개? 요 24페이지 맨 밑에 가시면 물질의 양, 몰 해가지고 공식이 3개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우리 2개는 한 거예요. 문제의 개수를 줘요? 그러면 아보가드로수로 나눠요. 몰이 돼요. 질량을 줘요? 여기 몰 질량이라고 나오는데 몰 질량이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거든요. 화학식량으로 바꿔서 외우세요. 질량을 줘요? 그러면 화학식량으로 나눠요. 그러면 몰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몰은 아보가드로수분의 개수, 화학식량분의 질량. 지금 이 2개의 공식을 배운 거예요. 몰 구하는 공식. 이제 부피를 주는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2 공식은 고체나 액체나 기체나 수용액이나 다 써먹을 수 있거든요. 상태에 관계없이 써먹을 수 있지만 부피와 관련된 공식은 언제만 써먹을 수 있어요? 기체일 때만 써먹을 수 있어요. 다른 공식은 아무 때나 써먹어도 상관없는데요. 부피하고 관계된 공식은 기체일 때만 써먹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액체나 고체는 못 써먹어요. 자, 우리 부피에 관련된 공식. 왜 이거는 액체나 고체는 못 써먹냐? 바로 이것 때문인데.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 또 나왔어요. 이 사람이 무슨 법칙을 발견했냐면, 자, 여기에 수소기체, 수증기 기체예요. 암모니아 3종류의 기체가 있다 칩시다. 온도와 압력은 다 똑같고요. 자, 부피로 얘가 10ml 있어요. 얘도 10ml 있어요. 자, 얘는 모르겠어요. 부피를 아직 몰라요. 이 상태라고 칩시다. 내가 수소 10ml 안에 분자수를 다 셌어요. 몰로 몰도 좀 그러네. 그냥 분자수 셌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 수소 분자가 N개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10ml 안에 N개 들어있는 걸 내가 셌어요. 여러분, 수증기 10ml 안에 수증기 분자는 몇 개 들었을까요?
내가 뭔 얘기하는지 따라오고 있는 거 맞습니까? 수소 기체 10mm 안에 분자가 N개 들었더래요. 그럼 수증기 기체 10mm 안에 분자는 몇 개 들었을까요? N개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얘기죠? 기체는요, 종류에 관계없이 부피만 같으면 안에 들어있는 분자 수가 똑같아요. 이게 물 분자건 물이래. 물이 안 되죠. 수증기건 수소건 메테인이건 암모니아건 여러분 상관없어요. 기체이기만 하면 돼요. 모든 기체는 종류에 관계없이 부피만 같으면 안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가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아보가드로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내가 암모니아 기체 분자수를 세봤어요. 환장하겠네. 그랬더니 이 안에는 분자가 2N개 들었더라요. 그럼 암모니아는 지금 부피가 얼마인 거예요? 20ml인 거예요. 뭔 얘기하는지 알겠습니까? 아하, 기체는요, 종류하고 관계없이 분자 개수가 부피랑 관계가 있다. 분자수의 부피가 비례하더라요. 여러분, 분자수예요. 원자수가 아니라. 그럼 이 안에 원자수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 자, 제가 아까 500번 얘기하겠다고 했던 공식 기억납니까?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여러분, 얘 분자수로 N개예요. 근데 한 분자당 원자수가 몇 개 들었어요? 2개죠? 그럼 원자수랑 총 몇 개인 거예요? 2N개인 거예요. 얘 분자수로 N개예요. 근데 한 분자당 원자수가 3개예요. 그럼 원자수는 3N개인 거예요. 얘는 분자수가 2N이에요. 근데 한 분자당 원자수가 4개예요. 그럼 원자수로는 8N인 거예요. 분자수는 같아도 원자수는 안 같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럼 문제를 이렇게 준다니까요. 자, 여기에 메테인이 있어요. 메테인이 총 원자수로 총 원자수로 10N개 있어요. 부피 얼마니? 이땅으로 준다고요. 여러분, 원자수는 절대 바로 사용할 수가 없는 힌트예요. 무조건 무엇으로 바꿔야 써요? 분자수로 바꿔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원자수를 분자수로 어떻게 바꿔요?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니까 분자수는 요 원자수를 한 분자당 원자수로 나눠야 돼요. 그죠? 이 한 분자당 원자수 몇 개예요? 5개. 그럼 이걸 5로 나누면 분자수로는 2N개인 거. 그럼 분자수로 2N이니까 부피로는 얼마인 거예요? 얘랑 똑같이 20ml인 거예요. 알겠어요? 기체의 부피는 무슨 개수랑 상관이 있어? 분자 개수와 상관이 있어. 이게 핵심이에요. 기체의 부피는 분자수에 비례해. 기체의 부피는 분자수에 비례해. 원자수가 아니야. 얘 몰수가 몇 몰이다? 선생님, 이게 원자 몰수일까요? 분자 몰수일까요?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무조건 분자예요. 분자수가 기본입니다. 원자수면 앞에 원자 몇 몰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요. 알겠죠?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분자수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더럽게 길게 썼네.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자, 제가 이걸 한 기호로 정리할게요.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입니다.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부피는 V, 몰수는 소문자 N으로 표현합니다.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여기서 몰수 당연히 누구 몰수겠어요? 분자 몰수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체 종류 관계없이, 자, 온도는, 기체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거 알죠? 똑같은 기체여도 온도 압력이 바뀌면 막 얘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거든요, 부피가. 그래서 야, 기준 온도 압력을 하나 잡아야겠다. 화학에서는 얘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0도씨 1기압. 우리 이걸 표준 상태라 그래요. 0도씨 1기압. 얘를 기준으로 모든 기체를 1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모아놓잖아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모아놓으면 부피가 얼마 나오게요? 22.4리터 나온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어요. 모든 기체는 종류에 관계없이 1몰 모아놓으면 부피가 22.4리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0도씨 1기압 기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2몰 모아놓으면 부피가 얼마 나오겠어요? 44.8m. 3몰 모아놓으면 그 3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N몰 모아놓으면, 기체 N몰 모아놓으면 부피가 N 곱하기 22.4 이렇게 해야 나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반대로 만약에 어떤 기체의 부피가 얼마다 이렇게 줬어요. 그럼 얘를
22.4로 나눠야 몰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기체의 부피가 주어지면 무엇으로 나눠? 22.4로 나눠. 그러면 몇 몰 있는지로 계산할 수 있어. 부피가 주어져 22.4로 나눠. 그럼 몰수가 나와. 그래서 몰수 공식 세 번째가 부피에 관련된 공식이에요. 요거는 기체에만 써먹을 수 있다. 22.4리터는. 액체나 고체는 1몰 모은다고 22.4리터 안 나와요. 모르는 거예요. 걔네 부피는. 기체일 때만. 그러면 여기 세 번째 공식 얘의 의미가 이제 나옵니다. 부피가 주어지는 경우는 뭐? 22.4로 나눠야 몰수가 된다. 우리 몰수 구하는 공식을 3개 배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여기 몰 공식 3개 나와 있는 것 좀 보세요. 공식 3개를 적어드렸는데 다 중요하지만요. 셋 중에 가장 많이 써먹는 공식을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얘를 가장 많이 써먹게 되실 거예요.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제가 이거 보통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잖아요. 이거를 제가 딱정벌레를 그려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정벌레를 그리고 여러분 거속시 할 줄 알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을 넣어요. 그래서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 아예 그냥 그려놓고 보면서 하셔도 좋아요. 나중엔 이게 익숙해지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왜 이걸 아니 그냥 이 식을 외워서 집어넣고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시간이 모자라요. 시험 볼 때. 이 식을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다 보면 여러분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풀어요. 최대한 빨리 풀어도 보통 한두 문제 못 푸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저하고 수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막 이렇게 외우기 쉽게 만들어서 앞자만 따고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저 이런 거 한 번도 가르쳐 준 적 없어요. 근데 여기는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시간 내에 문제 계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풀 수 있게 수많은 매뉴얼들을 다 암기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문제를 보자마자 적용해서 풀어내야지 이 문제를 보고 이거 어떻게 풀지 막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푸는 순간 시간은 모자랍니다. 여러분 시험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든 빨리 풀 수 있게 제가 팁을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차근차근 다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딱정벌레를 제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려드릴 거니까 요걸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도 보시면 밀도와 분자량이라고 박스 안에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이런 거야 라고 한 번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은 이 설명 중간중간을 그러니까 설명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이거구나. 결론만 외우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밀도가 나오면 이거였지. 이렇게 풀어야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되는 거야를 시험 시간에 하고 앉아 있으면 10문제도 못 풀어요. 알겠죠?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누구나 알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체라고 생각을 해봐요. 부피는 무엇에 비례하죠? 아보가드로 법칙 기억해봐요. 기체의 부피는 뭐에 비례합니까? 몰수, 분자수. 즉 우리는 분자수를 앞으로 다 몰이라는 단위로 셀 거기 때문에 부피는 몰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밀도는 몰분의 질량에 비례하네요. 근데 몰분의 질량은 뭘 구하는 공식이에요? 화학식량을 구하는 공식인데요. 아까 딱정벌레 기억나요?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 그죠? 몰분의 질량은 화학식량 구하는 공식이네요. 결국 부피가 몰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건 몰분의 질량에 비례하는 값이 되고 몰분의 질량은 화학식량이므로 결국 밀도는 화학식량에 비례한다가 되는군요. 여러분은 결론만 외우시는 거예요. 뭐요? 기체일 때 얘기입니다. 기체의 밀도는 화학식량에 비례한다. 기체의 밀도는 화학식량에 비례한다. 기체는 밀도비가 화학식량비, 기체는 밀도비가 화학식량비. 여러분은 결론만 외우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기체의 밀도가 나오면 여러분은 밀도비는 화학식량비를 이용하여 푸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여기 수소 기체가 있고요. 정체를 모르는 기체 X가 있어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얘네들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밀도를 비교해봤더니 뭐 얘는 0.1g/ml고 얘는 0.4g/ml더라. 기체 X의 분자량은 얼마니? 이렇게 그냥 떨렁 묻는다니까요. 뭔 개소리지? 이러지 마시고! 기체는 밀도비가 화학식량비, 밀도비가 화학식량비. 밀도비가 1대4야? 그럼 화학식량비도 1대4. 근데 수소는 분자량이 얼마지? 수소 원자량이 1이에요. 그럼 분자량이 얼마예요? 2겠죠? 그럼 이게 1대4니까 얘는 8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기체는 밀도비가 화학식량비. 그냥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체에서만 적용입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요 숙제에 제가 2문제만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서 뒤에 답지 달려 있습니다. 풀어서 채점 하셔가지고 모르겠는 문제, 틀린 문제 다 체크해갖고 오시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질문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세요. 그 단톡에 보내지 마시고요. 개인톡으로. 이쪽으로. 네. 사진을 찍어서 여기로 전송하시면 제가 수업 중에는 못 보내지만 여튼 시간이 될 때 다 해설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아무 데나 질문하셔도 돼요. 그래서 질문하셔도 좋고 아니면 별표 쳐서 체크해갖고 다음 숙제 풀이할 때 질문하셔도 좋고, 여러분 제가 2문제만 풀어드릴 테니 어떻게 숙제하셔야 되는지 감을 좀 잡고 갑시다. 1번. 여러분 여기는 다 몰수 계산하는 연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몰수 계산할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일단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제가 이거 500번 말한다 그랬어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길어서 귀찮더라도 처음에는 좀 쓰세요. 그래야 익숙해지니까. 그리고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몰은 아보가드로스 분의 개수, 몰은 22.4리터 분의 부피, 요 공식 3개를 머릿속에 새긴 상태에서 적으셨습니까? 새긴 상태에서 어떻게 푸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1번. 자, 여러분 주어진 것 좀 보세요. 이게 뭐예요? 질량이죠. 여러분은 무조건 다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질량이고 부피고 간에 전부 뭘로 바꿔야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뭘로 바꾸고 싶어요? 질량을 뭘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화학식량으로 나눠요. 그럼 얘 화학식량이 얼마냐? 위에 원자량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얘 화학식량 계산해 보시면 58.5예요. 그러면 화학식량분의 질량, 화학식량분의 질량 58.5분의 58.5니까 이거 1몰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몰수 그랬으면 이게 끝인데 이거 보여요? 어머, 저 이온수는 배운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거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잖아요. 원자수를 이온수로 고쳐도 똑같아요. 이온수는 사실은 얘는 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자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입자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가 아니니까 분자수는 안 되니까. 그리고 한 입자당 이온수 이렇게 바꿔주셔도 돼요. 이걸 굳이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이온은 원래 분자가 아니지만 이온수 계산할 때는 원자 분자처럼 쳐도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쓰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따지고 보면 분자수인 거예요. 이건 분자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이온이랑 원자랑 개념이 같아요. 여기선 한 분자당 이온수 몇 개, 2개를 곱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총 이온수는 2몰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분자는 아니지만 그냥 이온수 계산할 때는 한 분자당 원자가 2개 있는 것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 자, 그 다음 2번 보세요. 암모니아 부피네요. 무조건 일단 뭘로 바꾸고 얘기해요. 이 몇 몰이에요? 여러분 1몰 부피 22.4리터예요. 그럼 이거 몇 몰이에요? 2분의 1몰이죠. 일단 몰수로 바꿔놓고 그 다음을 보세요. 수소, 원자수. 여러분 원자수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수소 원자수 곱해서 2분의 3몰까지 가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바꾼 몰수는 다 분자수예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기본은 다 분자수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원자수는 여기에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까지 해줘야 원자수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만 구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분자수 이랬으면 2분의 1몰로 끝이지만 수소 원자수잖아요. 그럼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수소 원자수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개수로 주어졌어요. 개수.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네요. 몇 몰이에요? 1몰이죠. 그럼 물 1몰인데 산소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산소 원자 1개 여전히 1몰이군요. 오케이. 다음 주에 얼마나 잘 풀어오신지 볼 겁니다. 지금 주시는 분들은. 자, 그 다음 4번. 이거 질량이에요. 어떻게 해야 몰이 된다고요? 화학식량으로 나눠요. 그럼 이산화탄소 화학식량 얼만데요? 44. 위에 원자량 다 있어요. 계산해봐요. 그럼 44분의 22 화학식량분의 질량 2분의 1몰이에요. 근데 산소 원자수예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산소 원자수 2개 해서 1몰까지 가야 끝나는 거예요. 원자수는 절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원자수는 절대 바로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5번입니다. 5번 에탄올 23g 질량이네요. 화학식량으로 나눠야 몰이 되겠네요. 이게 화학식량 얼마인데요? 위에 원자량 다 있잖아요. 계산해봐요. 46. 그럼 화학식량분의 질량 46분의 23. 이거 2분의 1몰이에요. 근데 탄소 원자예요. 곱하기 한 분자당 탄소 원자수 2개. 1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선지 하나하나 몰수를 전부 계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여러분, 일단 질량이면 뭐 하라고요? 화학식량으로 나눠서 뭘로 바꾸시면 되는데 물이 도대체 화학식량이 얼마냐? 여러분 화학식을 쓰셔야 돼요. H2O지. 그럼 얘는 18이구만. 18분의 9. 2분의 1몰이네. 근데 원자 몰수예요.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3개. 2분의 3몰. 어떤 식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산소 기체 16g이래요. 어라? 화학식량으로 나눠야 몰이 되겠네. 근데 산소 기체는 분자식이 뭐예요? 산소인데요? O2죠, O2. 정신 안 차려! 여러분, 설마 산소 기체가 O라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O2예요. 그죠? 그럼 얘는 화학식량이 얼마냐? 32란 말이에요. 화학식량분의 질량 32분의 16, 2분의 1몰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산소 분자면 이걸로 끝. 더 곱할 거 없어요. 이게 분자수예요. 원자수였으면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를 해야 되지만 분자잖아요. 저걸로 끝인 거예요. 오케이? 원자랑 분자랑 개념이 달라요. 자, 질소 기체 10세g. 질소 분자식 뭐? N2죠. N 아니에요. 그럼 얘는 분자량 28. 그쵸? 28분의 14. 2분의 1몰. 그리고 봐요. 분자수 끝. 2분의 1몰로 끝. 분자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4번 22.4L 누가 봐도 1몰이잖아요. 근데 분자수 끝! 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됐죠? 자, 5번 같은 게 조금 문제인데 화학 반응식을 줬어요. 요거는 원래 우리 다다음 주에 나갈 내용이지만 제가 계산을 하셔야 되니까 여기 앞에 1이 생략된 거 알죠? 개수라는 게 있어요. 앞에 붙은 숫자. 중학교 때 우리는 이 개수가 뭘 의미하냐? 개수는 분자수다. 개수비는 분자수비이자 기체의 부피비다를 열심히 외우셨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포도당 0.1몰을 반응시켰어요. 이놈이 포도당 아닙니까? 그죠? 얘 0.1몰 반응시키고 싶어요. 이때 얘가 얼마 나오는지 알고 싶대요. 여러분, 이 개수의 비가 반응 몰수비예요. 얘네는 1대 6의 비율로 항상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 0.1몰 반응시키면 얘는 몇 몰 나온다는 소리다. 0.6몰 나온다는 소리예요. 저 비율대로 항상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분자 0.6몰 끝. 만약에 원자였으면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분자니까 0.6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반응식이 나오면 개수 비율대로 맞춰서 몰수 구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쉽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쭉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실 때요. 뒤에 그 뭐식이냐 선지 하나하나 전부 숫자로 바꿔가지고 계산하셔야 돼서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이거 한 번은 익숙하게 해두셔야 다음으로 넘어가기 쉬우니까 한 번 정도 조금 시간을 들여서 하시고 푸시다 보면 여기에 17번 있어요. 17번. 요거는 X가 아니라 풀어보시되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요거는요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리면서 유형별로 문제를 파악하시면 바로 풀리는데 지금은 여러분 풀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라서 17번은 일단 별표를 쳐놓고 모르겠으면 일단 별표 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17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푸시고 뒤에 답 달아놨죠? 채점 해가지고 모르겠는 거 질문할 거 체크해 오시는 거가 일단 숙제가 되겠고요. 자, 받으셨습니까? 우리 요거 한번 채우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원자량은 원자의 무슨 질량? 우리 그죠? 가짜 질량인데 이걸 유식한 말로 써야겠죠? 상대적 질량.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 원자의 절대적 질량 이렇게 나오면 뭔 말이겠어요? 그건 진짜 질량이란 뜻이에요. 진짜 원자 한 개 질량. 자, 상대적 질량이니까 단위는 없어요. 쓰지 않죠? 그 다음 우리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탄소인데 질량수가 얼마짜리 탄소? 12짜리 이내를 기준으로 하기로 정했어요. 질량수 12인 탄소의 질량을 얼마로 하기로? 12. 진짜 질량이 아니니까 단위 붙이면 안 돼요. 12로 하여 기준으로 삼았고요. 원자량, 분자량, 실험식량 그냥 다 부르기 귀찮으면 뭐로 퉁쳐라? 화학식량. 다 이걸로 부르면 맞아요. 그냥. 화학식량. 자, 빈칸에 공식 질량이 나오면 어쩌라고요? 화학식량으로 나누세요. 몰질량이라고 표현이 많이 되는데 네, 화학식량으로 외우시는 게 푸시기 편하실 겁니다.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그 다음 부피가 주어지면 무엇으로 나눠요? 1몰 부피 22.4리터로 나누세요. 그럼 몰이 돼요. 개수로 주어지면 무엇으로 나눠요? 아보가드로수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로 나누세요. 그러면 몰이 됩니다. 여기서 개수라고 주어지면 정말 몇 개라는 뜻이에요. 몰은 뒤에 몰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공식 3개 암기하시고요. 자, 이런 게 이제 진짜로 푸셔야 되는 문제. 여러분 무조건 이런 표가 주어지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이거부터 구해야 나머지 게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얘는 분자 몰수가 주어져 있죠? 자, 부피로 갑니다. 1몰 부피 22.4리터. 그럼 0.1몰이면 몇 리터? 2.24리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량으로 갑니다. 아이고, 딱정벌레가 필요하겠군요.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그럼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 몰 곱하기 화학식량. 여러분, 0.1몰 곱하기 화학식량 얘 얼마? 17. 그럼 0.1몰 곱하기 화학식량, 몰 곱하기 화학식량 해서 질량 얼마? 1.7g까지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써먹으시는 거예요. 딱정벌레.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분자수 얼마? 0.1몰.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몇 개? 4개. 그럼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0.4몰. 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푸시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자 몰수가 나와야 부피고 질량이고 원자수고 다 나오는 거예요. 수소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수소 원자수 몇 개? 3개. 그러면 수소 원자수는 0.3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수소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수소 원자수. 하나만 더 해봅시다. 밑에 CO2. 아이쿠, 얘는 분자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먼저 요걸 이용해서 분자수를 구해야 나머지 게 나와요. 부피를 몰수로 어떻게 바꾸죠? 22.4로 나눠요. 22.4분의 1.12 몇 몰 있는 거예요? 20분의 1몰이에요. 11.2리터면 2분의 1몰이잖아요. 그럼 1.12리터면 20분의 1몰이죠. 그죠? 분자수 먼저 구해 두시고 그 다음 질량으로 가요.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 몰 곱하기 화학식량. 20분의 1몰 곱하기 얘 화학식량 얼마? 44. 그러면 2.2g. 뭐 분수로 쓰셔도 좋고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몇 개? CO2니까 3개, 20분의 3몰.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다 분자수가 나와야 줄줄이 따라 나오는 거죠. 수소 원자는 없으니까 끝이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나머지 네모칸 채워봅시다. 봐요. 5번 봐요. 5번. 여러분 이걸 진짜 많이 틀리는데요. 일단 부피가 주어지면 뭘로 바꿔놓고 시작해요? 몇 몰이에요? 2분의 1몰이잖아요. 그러면 열의 9은 1번의 답을 2분의 1몰만 써요. 여러분 몇 개냐고 물었어요. 몇 몰이냐고 물은 게 아니라. 그럼 개는 어떻게 계산해요? 몰에다가 아보가드로스까지 곱해야 답이 되는 거예요. 몇 개냐 그랬잖아요. 몇 몰이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죠? 개수는 몰 곱하기 아보가드로스, 몰 곱하기 아보가드로스를 하셔야죠. 개로 물었을 때랑 몰로 물었을 때랑 답이 다르죠. 이해했어요?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 좀 보세요. 얘 질량이잖아요. 질량은 딱정벌레 기억나요? 몰 곱하기 화학식량, 몰 곱하기 화학식량. 몰은 내가 2분의 1몰 이미 구해놨잖아요. 곱하기 화학식량 44. 질량이니까 얘는 다리에 붙여도 돼요. 실제 질량이니까. 이해했어요? 개로 물었을 때와 몰로 물었을 때가 의미가 달라요. 몇 개냐고 물었는데 답에 몇 몰까지만 쓰시면 안 돼요. 몰 곱하기 아보가드로스를 해주셔야 돼요.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탄소 원자 1개. 그래서 여전히 2분의 1몰.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산소 원자수 2개. 1몰. 알겠어요? 내가 부피나 질량을 이용하여 구한 몰수는 다 분자수다. 원자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를 꼭 다시 해줘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윗접시 저울 문제. 여러분이 실제로 모의고사 아니죠. 내신 시험을 보면 아마 1, 2, 3, 4번 중에 하나는 윗접시 저울 그림이 있을 거예요. 윗접시 저울 문제가 나오면 풀이는 항상 이렇게 돼요. 탄소 원자 4개와 X 원자 3개가 질량이 같아요. 입니다. 탄소 원자 4개와 X 원자 3개가 질량이 같아요. 근데 탄소가 하나당 10이라고 알려줬단 말이죠. 그럼 X의 질량이 나오죠? 얼마? 16. 이게 X 원자량인 거예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도 똑같습니다. X 원자 2개와 Y 원자 1개가 질량이 같아요. 근데 X가 16인 걸 여기서 내가 구했단 말이죠. Y가 나오네요. 원자량 32. 이해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얘 얼마인데? X, Y 구했으니까 이제 더해서 계산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X가 16이고 Y가 32니까 X, Y는 얼마니? 계산해서 답을 내면 되죠.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윗접시 저울은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얘 곱하기 몇 개, 얘 곱하기 몇 개, 질량이 같아요. 예요. 알겠죠? 쉽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이거요. 원래 정석으로 푸시려면 이거예요. A와 B의 원자량을 그냥 A, B로 놓으시면 A 하나, B 하나 원자량 더했더니 30. A 2개, B 하나 원자량 더했더니 44. 원래는 연립하라는 소리인데 이거 그냥 제에서 얘 빼면 누구 원자량 나와요? A 원자량 나오죠? A 하나가 얼마야? 14. 그럼 B 하나가 얼마야? 16. 원자량 14, 16 끝.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할 수 있죠? A와 B의 원자량 구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A는 14, B는 16. 요거에서 요거 빼면 A 하나 질량 나오니까 A 원자량이 14고 더해서 30이 나오려면 B 하나는 16이다. 그냥 이렇게 풀 수 있죠. 이 정도는. 안 돼요? 할 수 있잖아요. 자, 8번 갑니다. 이거 아까 우리 숙제 제가 풀어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일단 뭐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몰로 바꾸세요. 이거 몇 몰? 질량이니까 화학식량으로 나눠야 돼요. 얘 화학식량 얼마? 32잖아요. 그럼 32분의 32니까 1몰 분자니까 이걸로 끝. 이렇게 똑같죠? 숙제 풀이해드렸던 거랑. 그 다음 부피 일단 몰로 바꾸고 얘기해요. 22.4리터면 1몰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수소 원자 I고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수소 원자 4개까지 해서 4몰. 이렇게. 이해되죠? 됐나요? 그리고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인데 이온 결합 물질도 계산할 때는 그냥 원자라고 생각하세요. 분자로 1몰. 근데 이온이라고 하면 이 안에 이온 2개. 한 분자당
문자당 원자 2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 해서 이온으로는 2몰이 되는 거예요. 원자 대신 이온만 넣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감 오시죠? 자, 질량 무조건 뭘로 바꾸고 얘기해요. 몇 몰? 1몰. 그리고 풀어야 되는 게 뭐예요? 전체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 3개 3몰. 됐습니까? 이렇게. 개수로 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보가드로스로 나눠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으로 나누면 이거 몇 몰? 10분의 1몰. 근데 원자수예요? 그러면 이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 수소 원자수 2개 해서 5분의 1몰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죠? 크게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